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TV의 노동백과 시선 4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시간에 대해서 좀 정의, 좀 개념 설명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을 하는 시간, 거기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를 매겨서 우리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점점 현대사회로 진입되고 이른바 첨단 산업에 진입될수록 다소 좀 소외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요즘에 사실 시간당 노동 단가를 산정하는 직군도 많겠지만 점점 일의 가치, 순수하게 성과에 대한 가치로 임금을 주는 케이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조금 중요도가 약간은 그러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사실 근로기준법은 설계 자체가 근로시간을 기반을 해서 임금을 전부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객체적 개념을 좀 하나 설명드리고 갈게요. 근로시간은 일을 하기 위해 가동하는 시간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개념은 나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두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펜자로 하나를 글씨를 쓰면 근로시간 멈추면 근로시간이 아니고, 또는 내가 청소를 하면서 걸레를 잡고 움직이면 근로시간이고 멈추면 근로시간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 처음부터 좀 짚고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정명 선생님이 근로시간 개념 사례 좀 설명해 주시죠. 근로시간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찌됐든 기본적으로는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게 제일 먼저 감독관들이 확인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고 임금의 크기와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체불이 있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이 계약서 상에 있는 시간만큼 일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초과 근무 아니면 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도 근무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근무한 거는 얼마나 되는지가 임금 사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문을 찍거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면은 사실상 근로자가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근로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가 이런 건데 이 제도에 맞는 근로시간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이라서요, 오늘은 약간 인트로 개념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특히나 이 근로시간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은 지휘 감독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사례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8시간으로 써 있으면 그건 당연히 근로시간이니까 문제는 없겠지만, 이후에 연장 근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요즘은 좀 엄격해서 연장 근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연장 근무 수당을 주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근로시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얘기 드린 것처럼 지휘 감독의 여부, 그리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휴게 시간에 대한 쟁점, 대기 시간에 대한 쟁점, 선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다양한 근로제도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대원칙 부분은 꼭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입증의 이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차차 그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이제 좀 말씀드렸듯이 근로시간이라 하면 노동자가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는 건데, 이 때문에 법이 또 하나가 이제 바뀌기도 했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다. 이게 원래 법에 있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 판례에서 이제 인정하던 거였는데, 지금은 아예 근로기준법으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라고 넘어왔죠. 이거에 관련해서 쟁점은 차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휴게 시간이냐 대기 시간이냐 이런 개념의 이제 싸움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어서 나올 쟁점을 좀 간단히라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의 문제, 그 다음에 포괄임금 산정에 대한 문제, 근로시간 감시단속적인 문제, 선택적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죠. 근로시간 특례 업종. 왜 이러한 다양한 쟁점이 나타날까요? 사실은 이 개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민사상 자유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법원의 태도에서 연유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근로시간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입법적인 태도에서 좀 연유된 거죠. 사실 대원칙을 요만큼 좀 변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원칙은 처분 가능한 상태로 두면은 근로시간이다. 하지만
근로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괄적인 약정, 실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라는 약정을 현재 인정해주고 있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뭐 사실 이 약정도 무제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제약이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인정해서 실 근로시간을 측정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은 또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임금이 현재는 없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임금 일원설이라는 태도인데요. 이제 근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서 일정한 임금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임금 위원설이라면, 임금 일원설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일하는 시간이 없는 자한테는 임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연유에서 또 기반하기도 합니다. 참 어려운 파트예요. 그리고 모순된 것도 많고 사실 입법 자체를 좀 변경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간단히 소개를 일단 근로시간이 무엇이다 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가는 소개 영상인데,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 사건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이제 산업의 형태 때문에 근로 제도나 시간 제도가 조금은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제도 저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혹여 이제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본인의 근로시간 제도와 맞추어서 좀 견주어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첫 번째 영상은 다음번에는 저희가 이제 뭐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과 같은 기초적인 개념부터 해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백과 시선, 오늘 근로시간 간단하게 개념 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좀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 글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